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달 찾아오는 코너, 기다리고 기다리던 준수한 토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네. 제가 항상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준수한 토크. 자, 한 달 정말 빠르네요. 이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죠. 오늘까지고. 자,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개혁신당 앱이 출시했다. 예. 꼭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예. 댄스 이준석, 댄스 천하람, 댄스 예. 이기인이 뜨던데 이게 뭔가요? 뭐 저희가 이제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당원들 내부 메신저 또는 채팅방 같은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또 그리고 게시글에도 쓸 수 있는 당원 전용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본 이모티콘으로 들어있는 거는 그 댄싱 황태석이라고, 그 황태석이라는 비서관이 저희 당에 있어요. 예. 네, 워낙 성실하고 또 일을 잘하고 그리고 춤 잘 춥니까? 그냥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의형제 같이 맨날 지낸다 이렇게 하는 비서관인데 천하람 의원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댄싱 황태석 남의 방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인데 뭘 의형제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모티콘이 사용될 때마다 예. 10,000번 사용될 때마다 예. 소고기 하나씩 사주기로. 이 황태석 비서관이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원래 제가 순천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저 같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의형제 같은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친구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이 좀 유명한 친구인데 그 개업날 제가 들어갈 때 예. 옆에 자꾸 이 친구가 이미 표결 끝났는데 자꾸 담 넘작을 해가지고 야 시끄러 임마, 표결도 끝났는데 지금 담 넘는 게 여기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 얘기했던 친구가 바로 황태석이라는 친구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황태석 비서관의 그 초상권을 저희가 계약해가지고 계약을 했고. 예, 그래가지고 소고기에. 예, 그래서 10,000번 노출될 때마다 이모티콘이 그래서 제가 소고기 한번 사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게 기본 이모티콘입니다. 일반 당원, 그러니까 당비 안 내는 당원들은 이거로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예. 누적 당비가 5만 원 이상 되면은 천하람 이모티콘. 저는 누적 당비가 10만 원 이상 되면 이준석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질 아이템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예. 쿠쿠다스입니다. 이거 예. 예. 귀한 겁니다. 요즘에 귀한 겁니다. 박상현 검사 때문에 이게 사실 저도 약간 믿기지 않는 게, 이게 저는 딱 그거거든요. 그 말이 인상적인 게 자백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검사의 직업이 진짜 자백받는 직업이다. 네.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 자백 요구한 거 어떤 게 징계 사유입니까? 사실 지금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사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무슨 형량 거래라든지 제가 부당한 걸 제안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백을 요구했다,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백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자백을 요구해야죠. 자백을 본인이 합니까? 자백을 제가 거부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자백하겠는 사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직업이 검사인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백을 받아야죠. 이게 자백이 아니라 막 구타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뭔가 거지만. 회유든 설득이든 해서 자백받는 게 직업인데 그거 했다고 징계한 말이 되느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검찰 사무를 잘 모르지만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플리바게닝 이런 게 들어갈 거라 봅니다. 네.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 주는 밥인데 뭐 햄버거 사줬다든지, 아니 진짜 연어 덮밥을 사줘가지고 자백받았으면 굉장히 유능한 거거든요. 연어 덮밥 해가지고 뭐 한 10,000원 하려나요? 12,000원, 11,000원. 네. 그럴 텐데 그거를 하려면 진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김성태 회장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에 회유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수차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소 취소하기 위해 가지고 10,000원짜리 연어덮밥으로 회유해가지고 거기다 1,800원짜리 소주로 회유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희화화되고 있는지를 여권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너무 비겁하다. 아니 지방선거 끝나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선거 전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좀 민주당의 그 대통령한테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알아서 기긴 게 아닌가. 네. 그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주변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작 기소는 단순해요. 야, 조작 기소했어? 이거 특검해야 되겠네? 심플하단 말이에요. 공소 취소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나중에 모양이 안 좋을 텐데 이게 친명계가 아니라 오히려 좀 물먹이려는 거나 생각했고 두 가지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 보이려는 사람 아니면 물먹이려는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엮여버렸다. 엮여버렸다. 네, 이게 옛날에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거는 그냥 해프닝인데 어디 뭐 한일 관계에서 뭐 하다가 독도 문제였나요? 뭐 그런 거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직원족이라고 했다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은 기다려달라.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한일 관계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뭐 이런 대화를 할 타이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타이밍 문제지 본질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이제 해가지고 직원족이라는 검색하면 나와요. 아, 직원족. 네, 이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직원족이라고 엄청 놀려댔거든요. 네. 그 민주당 진영에서 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직원족이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곤란히 조금은 기다려달라를 지금 대통령 입으로 한 겁니다. 지금 사실상. 아니, 그래서 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 전 차라리 지방선거 이걸 들고 심판을 받으십시오. 이게 정정당당한 여당의 자세지. 그러니까 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셀프 사면, 셀프 면죄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얼마나 수준이 낮냐 하면은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랑 조국 혁신당이 경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국 대표를 이제 사면하잖아요. 사면했죠. 조국 대표가 무슨 뭐 복권까지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그냥 그 일가가 개인? 여러 가지 입시 비리나 이런 것을 개인 연루되었기 비리죠?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네. 이게 사실 뭐 사람을 죽일 강력 범죄도 있지만은 공무원을 하겠다는 공무 담임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것이 뭐 정치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가 팍 깎이는 거거든요. 대학 교수의 민정수석까지 한 분입니다. 법무부 서울대 장관까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여기저기 형사법 가르치면서 문서 위조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 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음주운전 걸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그거 뭐 어려운 분을 돕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분을 돕는데 그러다가 왜 음주운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뭐 누구의 증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급히 차를 몰고 나갔다. 성남에서 활동하신 분이 택시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게 뭐 진짜 어디 촌에 사시는 분이면은 택시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되겠지만 성남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 택시가 없어가지고 음주운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해명을 한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무료 변론 중 증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증언을 수집하는 증언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장 그 당시에 누구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무료 변론하고 무료 변론이 뭐가 중요하냐고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름의 성전을 만든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성스러운 전쟁.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로운 일을 위해서 증언 수집하다가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자료 수집하러 갔다 이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자기들만의 이상한 성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소취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괴기스러운 자들이 연어 술 파티로 뭐 그 김성태 회장을 회유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는 거다.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뭐 언론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월 7일 날 연어회 술 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그 관련된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실제로 그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답변. 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먹었다고 뭔
이게 뭐 일에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선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커피 먹었네 뭐 이렇게 그 교도관들이 뭐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예를 들어 냉커피 뭐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뭐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뭐 자존심 건드려서 전 창피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뭐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제가 윤석열 통해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네. 옆에서 윤핵관들이 간신매가 주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돈키호테다. 음. 돈키호테는 동네 주정뱅인데 이 사람이 본인이 기사라고 착각을 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주정뱅이가 어디 가가지고 술집에서 그 기사 서품 받고 그 가짜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풍차가 도는 걸 보면서 저 거인이다, 저거 악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풍차랑 싸우겠다 그렇죠. 달려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라는 거는 자기 혼자 이 세계관에 빠진 미친 놈이 어떻게 이걸 미친 자가 자가. 미친 자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딱 그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 성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 혼자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네. 봅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들 역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특검법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씨는 네. 부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순간 정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하고 부산 시민들은 정말로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게 상권 분립이나 법치 훼손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선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선거는 하나는 자기 일꾼을 뽑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정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원호 후보나 아니면은 그 전재수 후보가 나몰라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신주단지처럼 맨날 아직까지 2년 동안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내란 얘기하잖아요. 네. 예. 내란 그 계엄과 내란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계속 선거에 이용하는 쪽이 어디인가. 아 그러면 공소 취소나 이런 것도 정치적 상황도 당연히 국민들은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본다 해도요. 보면은 노래 잘하는 게 1번이죠. 잘 1번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 한 다음에 나 노래 잘하니까 내가 뭐 경연대회 나간 나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건 아니잖아. 네가 적어도 이 어떤 오디션이든 선건 선택을 받아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저는 공소 취소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앞으로 내란이란 단어 입에도 꺼내지 마라. 오세훈 시장이 아니면은 뭐 김정철 후보가 내란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예. 박형준 시장 아니 정의한 후보 내란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내란 이걸 갖고 신주단지처럼 해오면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 정의한 후보 단식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병원에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병원에 가기는 갔네요. 뭐 전재수 후보가 제가 어제 이제 저는 그 부울 경적이 있었는데 전재수 후보가 사실 한 오후 3시 반경인가요? 찾아오기로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간 이주영 의원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부울 같이 갔는데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바이탈 사인들이 있는데 바이탈 사인이. 근데 이제 산소 포화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디텍션 되니까 사실 예의상 이제 전재수 후보가 올 때까지는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군요. 워낙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정의한 후보가 이제 이송이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전재수 후보가 그 오시는 장소를 병원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어쨌든 전재수 후보가 조금은 이제 늦었지만은 그래도 정의한 후보를 들여다보고 토론회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로서 전재수 후보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또 그건 용기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30대의 도전자로서의 전재수 그거는 굉장히 타인의 귀감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TV 토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이 완전히 부산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 토론장에 안 나왔어요, 상대 후보가. 그래가지고 대담 형식으로 사회자랑 둘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치 시작했던 전재수 후보가 지금 기득권이 되면 너무나도 저 스스로도 아쉬울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뭐 아주 늦지 않게 전재수 후보가 그 정의한 후보를 문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도 전재수 후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